장경태 의원이 2일 충격적인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바로 김영철 검사와 장시호에 관한 이야기였는데요. 검사실로 출정 횟수가 무려 70여 회에 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충격적이죠. 장 의원에 의하면 신기록감이라고 합니다. 장경태 의원의 기자회견 잠시 보시고 이 사건 계속 추적 중인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지난 5월에 상세하게 폭로한 영상 함께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입니다. 장시호 씨의 출정 관련 기록, 충격적인 신기록을 세운 관련 기자회견을 하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럼 바로 기자회견 시작하겠습니다. 장시호 구속 시 검사실 출정 기록 총 70여 회, 출정 신기록 수준입니다. 오빠 검사 김영철의 데이트 출정입니까? 아님 장시호의 암기 출정입니까? 오늘 보도를 통해 국정농단 수사 당시 장시호 씨의 출정 기록을 첫 공개했습니다. 2016년 1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약 7개월여간 검사실 출정 51차례, 재구속됐던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1월 기간에도 검사실에 17차례 출정을 나갔습니다. 2017년 기준 1년간 검사실을 10회 이상 출정한 수감자는 63명이었습니다. 51회는 지나치게 과도할 정도로 많은 출정입니다. 이미 장시호 녹취록을 통해 장시호 씨가 김영철 검사를 오빠, 김스타라는 호칭으로 부르고 이에 대해 김영철 검사가 편하게 부르라 했다는 것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검사와 피고인 간 사적 관계가 불거진 가운데 장시호 씨의 출정 기록은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의혹을 입증하는 기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장시호 씨는 당시 일요일에도 출정을 나가 저녁이 되어 돌아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김영철 검사가 데이트를 하고 싶어 부른 데이트 출정입니까? 아니면 장시호 씨가 암기를 못해 부른 암기 출정입니까? 데이트 출정이었는지 암기 출정이었는지 밝혀야 할 것입니다. 법무부는 출정 일자, 출정 시간 등을 개인정보란 이유로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횟수는 되는데 일자, 시간은 개인정보라는 게 말이 됩니까? 언제 나갔는지, 얼마나 나갔는지 총 시간을 즉시 공개할 것을 요구합니다. 기자분들께서도 이와 관련해 적극적인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아마 충격적인 또 흥미로운 결과를 얻으시리라 확신합니다. 그동안에 제가 우리 변 대표한테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 검사 지금 속보가 나와가지고. 예. 아 그래요? 어제 우리가 장시호 씨 관련해서 나왔던 무슨 속보가 나왔어요? 김영철 검사가 지금 반박을 하면서 제 이름을 거론해가지고. 아 뭐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오늘 오전에 우리가 어제 이제 이 장시호의 이 검찰 회유, 그 탕수육 회유 등등을 봤을 때 기사 진짜 기사 아무도 안 썼었어요 어제까지도. 근데 오늘 민주당 최고위에서 장경태 최고위원이 녹취를 틀고 이재명 대표가 아주 분개를 해서 어떻게 검사가 이럴 수가 있냐. 피의자한테 전날에 이 자료를 주고 외부라 그러고 이걸 재판에서 발표라고 한마디로 모해 위증 교사, 이재명 대표가 직접 범죄를 지적했죠. 10년짜리 모해 위증 교사를 검사가 저지른 거 아니냐, 철저히 수사하라 그래가지고 지금 기사가 한 엄청나게 나오다 보니까 우리가 막 또 같이 받쳐주니까 또 이게 기사가 엄청 크게 또 되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김영철 검사가 반박문을 돌렸는데 반박문의 취지는 그냥 장시호가 지 혼자 거짓말한 거일 뿐이다. 근데 그러면서 이제 제 이름을 거론하면서 변희재가 장시호를 괴롭혀서 장시호가 자기한테 도와달라고 전화를 해서 그 받은 게 전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단 제가 이것부터 제가 바로 잡으려고 그러면은 녹취에 나온 그 녹취가 되면서 그 대화 내용 나온 거는 2020년 7월부터 10월까지입니다. 2020년에 녹취가 나와서 그때 장시호는 김영철과 뭐 신방을 꾸리고 김영철과 호텔에서 만나고 그 떠든 거예요 그때. 제가 장시호를 괴롭히기 시작한 거는 2023년이에요. 장시호 태블릿에서 조작을 발견해서 제가 장시호로 자백하라고 지른 게 2023년인데 제가 3년을 무슨 타임머신 타고 건너가서 2020년에 괴롭힙니까? 그리고 장시호가 갖고 있는 김영철의 번호는 김영철의 공적 전화번호가 아니에요. 완전 사적 번호를 갖고 있었습니다. 장시호는. 그래요? 김영철이 검사가 쓰는 그 번호는 우리 기자들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번호와 다른 김영철 번호를 장시호가 갖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 김영철뿐 아니라 지금 이 조중동에서는 장시호는 허풍쟁이고 거짓말쟁이라고 몰아붙이고 있어요. 네, 그래요. 근데 이 당시 특검 때 아마 이 조중동 보도 보면요. 장시호는 특검의 복덩이라 그래가지고
이재용, 박근혜, 최서원에 관련 중요에 대한 중요 근거는 모두 장시호의 말로 나왔습니다. 장시호의 말을 그대로 증거로 써가지고 다 잡아넣었단 말이에요. 네. 그때는 그렇게 장시호가 진실을 얘기하는 복덩이라 그러더니 이제 와서 이 모든 녹취를 사실 사적 녹취가 거짓말할 가능성이 뭐 얼마나 있겠어요. 좀 과장할 수가 있겠지만은 네. 이걸 그냥 모조리 거짓말을 하고 뒤집어 씌워서 끝내고 있는데 제가 요거를 한 가지만 제가 짚어드리면은 뭐 이재용에 대한 얘기나 박근혜에 대한 얘기나 이 장시호가 위증한 것들은 이재용과 박근혜가 해명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숨어 있습니다. 야합을 해가지고. 근데 장시호가 바로 특검 제4팀의 김영철, 한동훈 등과 함께 조작한 태블릿 PC는 물증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네. 그러면 그 태블릿에 관련돼서 장시호가 진술한 내용은 이미 과학적 그리고 태블릿 반환 소송에서 법원으로부터 모든 게 다 거짓말이라고 판명이 났습니다. 그럼 장시호가 태블릿 관련 거짓말한 거, 장시호가 자발적으로 거짓말한 거예요, 이거? 누군가 시켰을 거 아니냐고 특검에서 그걸 김영철이나 한동훈이나. 자, 이때쯤 되니까 야 진짜 소나무당 원내 진출 못한 게 한이네요, 변희재 대표. 네. 아니 밖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네. 아니 이게 아까 지금 최근에가 그 또라이들 종편 4명 딱 앉혀놓고 완전히 그냥 저까지 그냥 완전 다 밥으로 만들어놨는데 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게 하면은. 어쨌든 이 속보와 관련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최서원 씨의 조카 장시호 씨와 뒷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이 김영철 대검찰청 반부패 1과장 4번 연수원 33기죠. 이 김영철 과장이 뭐라고 말했냐면 백주 대낮에 입에 담기도 어려운 허위 사실을 선정적으로 이용해서 악의적인 음해가 이루어지고 있다. 저희 21년 검사 인생을 모두 걸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씀드린다. 장 씨가, 여기서 장 씨는 이제 장시호를 말합니다. 장 씨가 지인에게 일방적으로 대화한 내용이 아무 검증도 없이 통상의 보도라면 거쳐야 할 최소한의 반론권조차 당사자에게 부여되지 않은 채 악의적으로 보도되고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 사실 뉴탐사하고 어제 그 변희재 대표 말에 의하면 그렇게 많이 연락하고 문자 보내고 전화하고 카톡, 텔레그램, 문자, 전화, 심지어 찾아갔어요. 찾아갔어. 네. 그것까지 했는데도 답이 없었다는 얘기인데. 계속 일주일 도망다니다가 네. 반론권을 보장하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어쨌든 김영철 과장은 반론권이 지금 전혀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악의적으로 보도가 나갔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특히 사적으로 김 과장과 장 씨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저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장 씨와 제3자 간의 개인적 대화 내용을 그대로 진실로 간주해 한 검사를 사회적으로 매장하려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으니 매우 개탄스럽다는 얘기를 했고요. 특히 심지어 일부 정치권에서는 위와 같은 허위 보도에 편승해서 마치 검사가 중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단정을 하고 공개적으로 비난 발언을 하는 등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 다시 한번 명백하고 단호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해당 보도 내용은 일고의 가치가 없는 사실무근의 허위사실이다. 이렇게 말했고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국회 최고위원회에서 이 건과 관련해서 검사들의 행태가 아주 만연하다. 검사인지 깡패인지 알 수가 없다. 너무 행패가 만연하다. 대한민국 검찰이 맞냐? 얼마나 간이 부었으면 되뇌들 뻔뻔스럽게 이런 짓들을 저지를 수 있느냐?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앞으로 김영철 과장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 명예훼손 등 형사고소도 불사하겠다고 하고요. 보도 매체들에 대해서 허위 보도 프레임을 이용해서 있지도 않은 일을 만들어낸 이 상황에 대해서 정말 자시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제 잠깐만요. 네. 이게 얼마나 웃기냐면은 뉴탐사가 이거를 공개한다고 일주일 전부터 계속 김영철 검사한테 연락을 했는데 맞습니다. 이렇게 강경하게 된다 그러면은 뉴탐사 불렀어야죠. 불러서 이 녹취 다 이거 거짓말이니까 예, 공개하면 너희 죽어 이렇게 써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일주일을 숨어 다니다가 뉴탐사가 쓰고 뉴탐사가 썼을 때까지만 해도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네, 맞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하다가 이틀이 지나고 이재명 대표가 이제 이걸 거론해서 나가니까 이제 이렇게 한다는 얘기는 뉴탐사나 저 같은 사람한테 고소한다는 게 아니고 보도하지 마라. 딴 데는. 딴 데 절대 보도하지 마라. 이런 언론 보도를 통제하는 거지. 예. 만약에 이거 막으려고 했으면 뉴탐사하고 들이받아서 막았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 네. 자, 김종대 전 의원 나오셨으니까 인사하시고. 안녕하세요. 예. 김종대 전 의원님, 지금 얘기 들으셨죠? 아니, 들었는데 난 뭐 하도 아침 드라마 같은 얘기를 하셨다. 지금 이게 그러니까. 예, 무슨 불륜이 나오고 뭐가 이게 도대체가 이게 아니 살이 떨려가지고 내가 뭐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 내가 참 아주 난감하네. 대량 난감. 대량 난감입니다. 대량 난감인데, 근데 이게 지금 검찰 측 태도를 보면 정말 석연치가 않거든요. 옛날 같았으면 12번도 고발하고 남았을 텐데 말이요. 근데 오늘 또 이상한 뉴스가 터졌어요. 뭐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지금 한겨레 신문 그거 고소한 게 경찰에서 불송치한 거를 검찰이 지금 다시 재수사하고 있죠. 이거 지금 뭐 이 장시호 사건하고 이거 하고 오늘 벌어진 일만 해도 이게 도대체 내가 기가 막히는 일이 계속 터집니다. 더더더님이 김정재 의원님 아침 드라마 없어졌어요. 그래? 하도 이게 현실이 더 드라마틱하니까. 그리고 그 불륜에 대해서 뉴탐사 말고 KPI라는 뉴스, 거기도 녹취록을 작년에 입수했던 곳인데 거기는 있네. 카톡까지도 다 입수해가지고 장시호와 김영철 검사가 카톡으로 주고받으면서 가만히 있어 내가 세수 뭐 맞추고 올게. 그러니까 무슨 공적 대화가 아니라 사적 대화하는 거고. 그 강남에 있는 이른바 공유 숙박 시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강남에 이제 주름발 젊은 애들이나 불륜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거기서 만나는 그 내용도 다 돼 있고 심지어 그쪽에 카톡에 그래서 그걸 직접 가가지고 그 숙박 시설도 확인도 했고 그쪽 매체에서는 그러니까 그냥 추론으로 막 질러댄 거 아닙니다. 그 불륜 문제는.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